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프라인 오랜만에 얼굴 뵈서 좋았고 저도 좀 이제 기운이 생겼고, 그리고 질문 중에서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얼음공장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요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게 대화가 길어지는 게 정상인데 아무래도 시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추가 설명도 해드리고 또 내용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들은 아래 링크들을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공약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 이준석 후보님. 이 공약들을 보시면은 사실 뭐 좌파, 진보 공약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별을 하면은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들 뭐 공급을 많이 하시겠다는 취지는 비슷하고, 또 이렇게 약간 타겟팅하는 대상이 다르긴 한데 결국 포인트는 이거 하나예요. 공공으로 하냐? 민간으로 하냐? 근데 이거를 제가 시중에서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공약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약을 실제로 할 때 무슨 돈으로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중에 풀려 있는 민간 자금으로 할 거냐, 나라 세금으로 할 거냐, 요 차이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더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왜냐면 아무튼 간에 이재명 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랑 비교를 하는 게 맞고, 김문수 후보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요쪽을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냐면은 대통령 혼자 모든 걸 다 아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밑에 실무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에 다주택자 때려잡겠다, 무조건 규제하겠다, 내수 경기 침체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다 내 집 마련 도와드리겠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뭘 공급해주겠다, 다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 그 안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규제는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할지 가봐야 돼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 뭐 세금으로 다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철회했잖아요. 그런데 댓글들을 보면 이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걸 믿냐고. 그런데 그걸 믿냐고 댓글을 하신 분들이 더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상황이 변하면 말이 변해도 뭔가 변한 걸 못 느껴요, 사람이. 상황이 변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니까요. 지금은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는데 전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안 올라요, 지금. 데이터도 전국을 놓고 보면은 거의 보합이거나 마이너스고 서울의 주요 지역만 막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핵심지만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보합 상태인 걸 기반으로 지금 공약을 내고 있어요. 만약에 당선 이후에 누가 됐든 이재명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이준석 후보든 누구든 간에 당선이 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자극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냐란 말이 맞죠.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지만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러면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유감스럽지만 그냥 유추예요. 예상.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정권 때 수많은 분들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거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고 미리 예상을 했지만 나오는 정책을 보면은 뭐 나왔다가 야당을 통과 못하기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분의 공약을 들여다봤을 때 무슨 돈으로 하냐를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이랑 이준석 후보님은 민간에 치우쳐져 있어요. 민간 자금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보면 사람들이 중도 클릭, 우클릭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은 전부 다 거의 다 세금이에요. 민간 내용 잠깐 들어있는데 전체 공약 중에 20%밖에 안 돼요. 제가 따져봤을 때. 우선 여러분 4기 신도시였대요. 4기 신도시 하려면은 세금 쏟아 부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토지 보상금으로 풀립니다. 그 돈이 조단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전부 다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GTX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공사업체를 못 정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거 밀어붙이려면은 나라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세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풀어서 건설 쪽에 넣겠다는 건데 이거를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거나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요 내용만 가지고 돌아가 봐요. 그럼 문재인 정권이랑 노무현 정권이랑 김대중 정권이랑 맞닥뜨릴 수 있어요. 김대중 정권은 여기서 약간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김대중 정권 때는 공공자금이 여력이 없었어요. 그때 나라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자금 플러스 민간 자금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진 게 김대중 정권 때였거든요. 근데 이땐 빼는데 노무현 정권이랑 문재인 정권 때는 공공자금, 세금이 약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다음에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서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게 지금 이미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부자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당장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는 일정 기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나쁠 게 없어요.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분노감이 없어요. 한국은 금방 잊어버려요.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사람들이 분노했던 거 있죠. 벼락거지. 이거 지금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서점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1년 안에 얼마 버는 법 아니면 부자 되는 방법 아니면 성공하는 독서법 이런 거 영상 만들면요.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 관심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분노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수 경기가 안 좋아서 내수 좀 살려주는 게 더 우선시되고 있는 사회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걸 많이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는 공약들인데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도 클릭한다, 우클릭한다 요 생각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화폐는 풀릴 거고 화폐 가치는 내려갈 거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거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동안 3년 동안 쌓여있는 부동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은 그 상황이 와서 문제가 터져야 문제를 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시면 노무현 정권이랑 문재인 정권 때 왜 전국 아파트가 다 올랐냐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어떤 특정 공약 때문이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이랑 문재인 정권 때 규제했어요. 다주택자 규제했어요. 엄청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맞아요. 시중에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노무현이랑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규제가 없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말하는 게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다르지 않아요. 결국 공공이 가냐 민간이 가냐요. 민간 자금엔 한계가 있거든요. 공공은 한계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돈을 녹여야 돼요. 원래 그렇게 풀려요. 유동성을 푼다는 건 국가는 화폐 발행권이 있잖아요. 화폐를 발행할수록 여러분의 화폐의 가치는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녹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를 타긴 하겠지만 그러면 공공사업 주도로 쭉 간다? 그럼 화폐는 또 풀리고 여러분 화폐는 가치가 내려가면서 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르지 않아요. 늘 이래요. 이번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고 다르다고 설명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르지도 않은 게 세상의 반복이었거든요. 전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 동안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랑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달라요. 그러니까 민간 자금이냐 공공 자금이냐 이거를 첫 번째로 나눠야 되는데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보수인지 누가 보수인지 누가 진보인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만 나오는데 들어가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들어가면 확실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아예 민간 자금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공공 자금을 막 풀겠다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민간 자금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민간 자금만으로 안 돼, 그거.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보 정권들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세금이 많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 말씀에 전 동의를 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화폐가 풀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일어나요. 더 심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좋아할 게 아닌 게 일정 기간 동안은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정말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을 다 흔들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좋아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언론에서 차별화를. 예전에 문재인 정권이랑 노무현 정권이랑 다르다.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바뀌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바뀔 게 없는 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는 부동산 규제가 안 돼 있었잖아요. 부동산 규제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규제를 한 거예요. 그 상태로 유동성을 푼 거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을 규제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 말은 만약 당선이 된다면이에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김문수랑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 어쨌건 들어오면은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게 규제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서 뭐하러 규제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유동성 푸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윤석열 정권 때 엄청 답답하셨죠? 유동성을 안 풀었거든요. 다 틀어막았어요, 유동성을. 신도시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대출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화폐를 이렇게 살포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침체가 되죠. 너무 심하게 하면은. 근데 반대급부로 공공이 주도해가지고 돈을 푼다는 건 뭐예요? 유동성이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 일어나는데, 보세요. 우린 다 또 까먹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인데, 다른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고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은 부동산 역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이번에도 전 비쌀 거라고 보는데 이번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시장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앞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유동성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눌려있다가 이게 완전 점핑이 되겠죠. 눌렀다가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시장 원래 그렇거든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도움되시면 좋겠고요. 열심히 해서 좀 살아남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